셀트리온,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 캐나다 허가 신청 완료. 이번에는 퍼스트 무브 가능할까? 셀트리온 수요일 플러스 0.53%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0.7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배당락이 있는 날인데요. 제약은 배당락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92,2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87,60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셀트리온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58억의 매도, 기관은 127억의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제약은 외국인들이 31억 매도, 기관이 16억의 매도로서 배당 이후의 매도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장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그리고 연초에 언제라도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가 캐나다에 허가 신청을 완료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셀트리온이 램시마 그리고 트룩시마를 제외하고는요, 그 이후 퍼스트 무브가 되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퍼스트 무브가 되게 되면요, 시장에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에 비해서 유리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는 퍼스트 무브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보도 자료를 통해서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 CDP39가 캐나다의 품목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졸레어의 시장 전체 규모는 약 5조 원 규모죠. 그리고 유럽에는 이미 신청을 했고요. 국내에도 허가 신청을 완료를 한 상태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캐나다의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에 발맞춰서 품목 확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 캐나다 보건부에 허가를 신청을 한 것이고요. 아직 미국 FDA는 신청을 안 한 상태죠. 그렇다면 캐나다에 먼저 하는 것은요, 조만간 캐나다에 이어서 미국 FDA도 신청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졸레어는요, 제넨테크하고 노바티스가 개발을 한 항체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어디에 쓰는 치료제냐 하면요, 알레르기성 천식, 그리고 비용정을 동반한 만성 피부비동염 및 만성 득발성 두드러기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용어들이 좀 생소합니다. 어쨌든 천식하고 두드러기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글로벌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약 5조 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특허는 유럽에서는 24년 3월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25년 11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유럽 쪽에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미리 캐나다에 넣고 그 다음 차례로 미국에 허가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캐나다 쪽에 좀 기대를 하는 것은요, 최근 캐나다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과 더불어서 캐나다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영업에 나서겠다는 이야기죠. 특히 캐나다 시장은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도 에버비의 휴미라보다는 이 레미케이드 쪽이 시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램시마와 더불어서 램시마 SC, 진펜트라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캐나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캐나다 시장에서도 앞으로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 쪽은 이번에 셀트리온이 정말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퍼스트 무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여러 경쟁업체에 비해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가장 먼저 유럽이라든가 캐나다 쪽에 허가 신청을 해놓은 것이 바로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경쟁업체 쪽에서 특히 테바라든가 중국의 CSPC 파머 이런 쪽에서는요, 이제 임상이 완료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 4월에 유럽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요, 아마 내년 말경에는 유럽에서 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25년에는 본격적인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25년에 11월에 만기이기 때문에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졸레어는 피하 조사 제형이고요. 특히 천식이라든가 두드러기 쪽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바이오 의약품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시밀러 쪽 말고 신약을 만드는 쪽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특허 만료를 앞두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브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가장 먼저 좀 들어가야만
시장을 선점을 할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암제비타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역시 셀트리온의 차세대 다음 차례 먹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스텔라라, 악템나, 아일리아, 프롤리아, 졸레어 여기까지는 임상은 다 끝났잖아요. 악템나가 제일 마지막으로 임상 3상이 이번 12월 달에 마감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전부 허가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품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오크레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3상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의 제품들이 앞으로 합병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출시 예정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요. 현재까지 보시면은 6개의 제품이 나와서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램시마가 제일 먼저 나왔고 이것은 퍼스트 무브였고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도 최초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정맥 주사 제형이죠. 이것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꾼 것이 램시마에서시 미국에서 진펜트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가 면역 질환제 쪽에서 3개 제품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부터는 램시마에서시와 그리고 진펜트라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쪽으로 주력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항암 치료 쪽에서도 3개가 나왔잖아요. 트룩시마, 허주마, 베그젤마가 나왔는데 특히 트룩시마는요 퍼스트 무브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허주마와 베그젤마 퍼스트 무브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고 램시마에서 시와 진펜트라 이것은 신약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유플라이마 역시 퍼스트 무브가 아니었죠. 그래서 24년에는요 신제품 출시 계획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의 제품들 가운데서 특히 새롭게 나온 제품들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그리고 미국에서의 진펜트라 이 부분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기존 제품들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런 쪽은 꾸준히 이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유럽에서의 램시마, 에서시가 또 크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면서 24년에는 매출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고 25년이 되게 되면요. 미국에서의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쪽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자리를 잡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가운데서 25년에 새로운 제품들이 또 5개가 출시가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잖아요. 25년 3월에 미국에서 출시될 것으로 오리지널사하고 협의가 끝났잖아요. 물론 이것도 퍼스트 무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악템나도 25년 말쯤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퍼스트 무브 자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아일리아는 안과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프롤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 신청한 것이 졸레어인데요. 25년 초에 나온다면 유럽에서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퍼스트 무브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시밀러 쪽이 졸레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25년에 기존 제품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신규 제품들이 5개가 나오기 때문에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제품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매출액은 늘어나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졸레어 바이오시밀러가 퍼스트 무브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은 12월 전체적인 누적으로서는 1544억의 매도 우위가 됐지만 이 부분은 지난 12월 14일 날 1853억의 매도 이 부분들이 기관들하고의 딜이었다고 보기 때문에요.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기관들은 오늘도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요. 지난 11월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1566억이잖아요. 이만큼의 숫자가 12월에는 다 매도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하루 만에 투신과의 빅딜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11월 매수, 12월 매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1월달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월 가서도 큰 매도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단기적인 1월달에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러나 실적 추이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1월달에 큰 조정보다는 적정한 숨고르기의 형태의 가능성이고 수급의 변화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약도 같은 개념인데요. 물론 매매 규모 자체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제약은 11월, 12월 2달 연속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수가 나오죠. 물론 12월에는 11월보다 매수 규모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요. 이에 따라서 제약도
셀트리온과 비슷한 움직임을 1월 달에는 보일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일봉의 모습을 볼 때는요,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좀 긴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 바닥권역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20만원 선은 돌파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20만원 선을 돌파하지 못한 시점에서 1월 달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그러나 그렇게 치명적인 조정은 아닐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폐장일인데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